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따자하, 오하이오. 이제 요즘 40대에 접어들면서요. 마음 한구석이 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또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라는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이제 기술을 배워야 하나, 뭘 배워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자격증은 단순히 뭐 책상에 꽂아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월 수입을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이제 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통장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 제한 없이 꾸준히 수요가 있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40대 이상 남녀 모두에게 또 유망한 자격증 7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한테나 이제 필수적이지만 또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영상 유심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시면 앞으로 인생 2막을 다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요. 또 시장에서 귀하게 대접받는 자격증이 바로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다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꾸준한 이제 수요가 있는 건데, 뭐 상가뿐만 아니라 뭐 매매나 전세, 월세, 그리고 뭐 학생들 원룸 같은 경우도 다 해당이 되고, 또 단기 뭐 그런 깔세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국가 자격증인 이제 공인중개사는 경기 흐름에 상관없이 꾸준한 수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부동산 호황에는 조금 더 잘 버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또 공인중개사는 이제 소규모 자본으로 사무실만 차리고 또 이제 문서 작성만 할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쉽게 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돈이 많이 안 든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건데 이제 중개사 자격증 따는 것 자체가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통과하는 게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는 이런 자격증인데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예요. 요즘은 이런 사회복지사의 개념 자체가 엄청 넓어져가지고 지금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 복지관을 운영을 하려면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건데요. 사회복지사도 1급, 2급으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2급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경력이나 그런 이수 시간을 포함하셔가지고 1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긴 하는데 1차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시면 되는데 요즘은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수를 하시고 또 실습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거든요. 비교적 조금 쉬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복지사에 대한 그 복지 용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좀 정서적으로 케어를 하거나 어르신들을 상대를 하는 거에 조금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주택관리사인데요. 주택관리사는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관리소장님들이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이런 뭐 집합 건물 상가를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도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요즘에 많이 지어지고 또 신규 브랜드 아파트가 생겨지면서 관리소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직업상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기존의 회사에서 관리직이나 또 행정 업무를 했던 사람이었다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아파트 주민들과도 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주택관리사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산업안전기사인데요. 이제 현장에서 많이 필요한 자격증인데, 이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이 찾는 자격증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이나 그리고 물류업 등에서 관리자 채용으로 법적인 의무가 있어서 요즘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몸값이 점점 올라가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한번 여성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는요, 전기 업무 같은 경우는 진짜 전기를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뭐 공장 유지보시나 뭐 상가나 뭐 집이나 뭐 아파트 뭐 여러 군데 많이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진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라면 전기 기능사 자격증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굶어 죽지 않은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섯 번째는 직업 상담사인데요. 직업 상담사를 할 정도면 사실은 조금 연륜이 좀 있고 또 사회생활을 또 하셨던 분들이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직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거나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직업 상담사들은 취업센터나 고용센터 그리고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이제 많이 수요가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도 하거든요. 이 직업은 사람을 또 상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구직자들의 그런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고 또 사회 경험과 또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는 40대 이상 직장 생활이나 사회 경험을 했던 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고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이제 요양보호사인데요. 이제 사회복지사와 비슷하게 요양보호사는 진짜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좀 짧은 기간에 딸 수 있고 또 남녀노소 이제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준비 기간이 짧고 또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이라서 하기가 쉽고요. 또 그런 이 요양보호사 교육센터에서 만약에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으면 또 취업도 완성을 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쉽게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실무 활동을 하시거나 또 가족 돌봄을 겸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아주 실용적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 가족 돌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채우면 한 달에 49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집안에 뭐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시간 정도 케어를 하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제 방문을 해서 요양보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어쨌든 사람을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또 친화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공감 능력이나 조금 정서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은 진짜 굴뚝 같은데 공부하려면 또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제 나이는 많고 또 책은 또 눈에 안 들어오고 아직 할 일도 많고 또 자녀들도 키워야 하는데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막막해 하실 텐데 이제 공부하는 이제 요령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 같지 않아요. 공부하는 게 40대 이상들은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세우시되 체력 안배를 조금 하셔서 퇴근 후에 뭐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꾸준히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주말에는 조금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몰아서 이제 해주는 요령이 좀 필요하시고 두 번째는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뭐 체력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지만 번째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셔서 또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자격증 온라인 강의, 인강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또 스마트폰만 있으면 출퇴근길에 많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듣다가 또 집중적으로 파트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배우셔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니까 편해지시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잘 안 들어오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계속 듣다 보면 조금은 더 이제 편안해지시고, 일주일보다는 2주째가 편하고요. 2주째보다는 한 달이 편하고, 한 달 지나면 이제 2달, 3달 점점 편해지거든요. 그러면 익숙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는 너무 이론에 목매지 마시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격증을 따는 거는 우리가 학술적인 논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익히셔서 합격선 60점 이상을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셔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0대 이후에 이제 인생의 새 2막을 위해서 새롭게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훌륭한 노력이고 뭔가 도전을 해본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용기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가 단순히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당장 도전해 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또 나중에 지금 당장 써먹지 않더라도 이 자격증으로 은퇴 이후에 이제 다시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大家都今天快乐，再见，谢谢，감사합니다.